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요. 네. 요즘 수도권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요즘 정말 거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네. 거래가 안 되니까 이 매매 거래 물량들이 전세 매물로 유입되고 있다. 그래서 전세 시장도 지금 뚝 떨어지고 있다. 거래가 안 네, 되고 네, 있다. 네. 이런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네. 보니까요. 지금 이제 9월이잖아요. 9월이면 네. 이제 이사철을 이제 앞두고 있는 시기인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이 기사를 보면서 궁금한 게 네. 매매 시장에 매물을 내놨단 말이죠. 네. 근데 팔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매물들이 전세 매물로 유입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드는 이제 질문이 네. 매매가 안 되면 매물에 호가를 내리면 되지 않을까? 네. 첫 번째 드는 거예요. 네. 네. 왜 전세로 가는 걸까? 네. 그래서 왜 전세로 갔을까 또 한번 또 생각을 해봤죠. 제일 처음에 드는 거는 이게 전세를 높게 맞춰서 이 갭 투자자를 받기 위한 이런 매도자의 심리가 반영된 게 아닐까 네, 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또 기사를 보면 전세 이 가격도 뚝뚝 떨어지고 있다. 네. 이런 글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럼 내가 원하는 갭 투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모르겠다는 거죠. 왜 매매의 매물들이 네. 전세 매물로 유입되는 걸까? 네, 네, 이건 네. 어떤 심리가 작용된 걸까? 네. 궁금하더라고요. 질문을 한 가지씩 내놔야지. 궁금한 게 너무 많아. 처음부터 선생님이 하나 쏟아내면 제가 정리를 못 하잖아요. 첫 번째, 네. 왜 호가를 내리지 않고 네. 전세 지정으로 갔을까? 이거는 그 시장 상황을 좀 반영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호가를 어느 정도 낮춰야 팔리는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예 시도를 안 한 건 아닐 거란 말이죠. 호가를 낮췄을 때 시장 반응을 보거든요. 부동산이랑 상의를 하거든요. 이 얼마에 팔면 팔릴까? 지금 분위기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이 처음에는 항상 보면 어떻게 상담을 하냐면 매도자의 심기를 긁지 않으려고 해요. 매도자가 내놓는 가격과 시장 가격은 굉장히 괴리가 큰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매도자들은 항상 좀 높게 받으려고 항상 시도도 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동산 입장에서는 속으로는 저 쓸데없는 손님 우리 집은 공사도 싹 해놓고 뭐 빚도 잘 이렇게 들어오고, 생각한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부동산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반응을 하겠죠. 어떤 분은 냉정하게 이 가격에 지금 택도 없어요. 이 가격에는 안 팔린다. 손님이 쳐다보지도 않고 지금 분위기는 어느 정도 가격이어야 사람들이 그래도 쳐다보기라도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동산도 있고 어떤 부동산은 내놓고 가세요. 너무 영혼 없는데요, 그냥. 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나오면 또 그럼 이렇게 내놓으면 팔리긴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손님이 좀 없긴 하죠. 이렇게 이제 슬슬 대화 속에서 유도를 하는 거죠. 이제 일단은 받아들이고 대화 속에서 분위기를 감지하게끔 해서 이제 이 가격이면 지금은 손님이 많지 않으니까 연락이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조심스럽게 기분이 나쁘지 않게끔 네. 해가지고 점점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면 뭐 이제 호가를 얼마에 내놔야 되냐 이럴 때 이제 부동산도 얘기하기 힘든 게 여기서 얼마면 팔립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손님이 없잖아요. 일단 손님이 없다는 네, 거죠. 매수자가 없으니까 공인중개사들도 문제는 지금 팔릴 수 있는 적정 가격을 알기가 매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러프하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놓고 가면은 연락이 없어요. 연락이 없으면 이제 호가를 좀 한번 낮춰볼까? 근데 문제는 이게 호가를 낮췄을 때 안 팔리면 네. 매도자들이 가장 걱정해하는 건 뭐냐면 호가를 낮췄는데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시세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내놓고 최저가로 내놓고 급매로 내놓고 안 팔리면 다른 호가들도 이렇게 내려갈 걸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호가가 또 밑에 여러 가지 있으면 내가 좀 급하다. 그럼 또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내렸을 때 바로 팔리면 저 사람 진짜 급했나 보다. 급매다 하겠지만 내놨는데도 안 팔려. 네. 시세가 떨어졌네. 이렇게 그렇죠. 받아들인다는 네. 거죠. 그렇게 되는 걸 가장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자들은 여기서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또 막 내릴 수도 없는 게 그런 심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내렸을 때 안 팔리면 여기서 이제 이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손님이 없기 때문에 손님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내렸을 때
효과가 낫지 안 할지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렸는데 끝까지 손님이 없어. 그럼 매물만 위에 딱 낮은 가격으로 찍혀 있으면서 몇 달 동안 안 팔리고 있으면 호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쵸, 네. 이걸 걱정하기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지금 낮춰서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좀 길게 봐야 되느냐. 매도하는 시점을.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야 될 사람은 가격을 낮출 수도 있겠지만 정말 급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럴 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보유 쪽으로 이렇게 턴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네. 그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이 본인이 살고 있는데 팔려고 했잖아요. 그럼 이사 계획이 잡혔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팔려고 한다라면 공실로 놔둬야 되잖아요. 그럼 공실로 놔두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지금 집값도 이제 굉장히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용을 줄이고자 이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전세 매물이나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갭 투자를 유도하는 게 아닌가. 네. 갭 투자를 유도하는 방법은 대부분은 이제 주전세라고 해서 지금 같은 경우 쓸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전세로 거주를 하면서 전세가를 높여주는 거죠. 네. 높여주고 투자자한테 이 투자금을 줄여주는 이런 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갭 투자를 유도하기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이사를 못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사를 가게 되면 이 행위는 사실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또 불가능한 거예요. 전세가가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기 네. 때문에 그것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사 계획이 안 잡힌 분들은 주전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매도 네. 그걸 시도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럼 이 상황은 그럼 주전세는 아닌 거고 네. 전세 매물로 내놓은 거는 그럼 다른 거 그냥 투자를 이제 위한 건 아니라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거고 네. 그냥 이제 보유를 위한 음. 지금 포지션 변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게 팔 매도 물건은 아니었고 네, 호가를 내릴 바에 그냥 보유로 가겠다. 그렇죠. 이렇게 노선을 정한 사람들이 네. 전세 매물로 내놓은 거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렇게 보면서 이제 전세 매물 내놓고 그러니까 이게 시장 상황이 참 웃긴 게 뭐든지 뭘 행동을 하더라도 이게 악순환 지금은 이제 하락장이잖아요. 그럼 악순환으로 연결이 돼요. 상승장에서는 뭘 해도 선순환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매도가 잘 안 되잖아요. 네. 전세 돌리면서 전세가를 올려버려요. 그럼 전세 올린 가격이 또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서 선순환이 되는데 지금 하락장이 되면 지금 전세가도 이제 떨어지고 매매가도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이게 매도자들이 버틸 수 있는 심리 상태가 안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기사를 보니까 이 시장 상황이 정말 많이 변했다라는 네. 생각이 딱 들긴 하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매도자들이 약간은 전세가를 높이기 위해서 좀 버티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네, 버티고 그거를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심리적 안정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심리 상태가 무너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매도 안 되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불안한 상태에서 전세를 돌렸는데 전세도 높게 내놓는 게 아니고 높게 내놓으면은 손님이 안 오니까 그럼 이제 결국에는 못 버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를 또 낮추게 되고 이 매물 늘어나고 전세가도 낮춰지는 그런 이제 일종의 집 보유자 입장에서는 악순환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7, 8월 달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7, 8월 때는 원래 부동산의 비수기다라고 해서 거래가 원래 안 일어나는 거다. 네, 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9월, 10월에 이사철이 되면 다시 이제 반등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9월이 돼서 이런 기사를 보니까 이게 정말 그냥 비수기였던 게 아니었던 거라는 생각이 딱 네, 네.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사를 아예 안 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맞아. 보면 동네에 이삿짐 센터가 정말 네. 많이 다니거든요. 이사는 많이 가요. 근데 이사가 지금은 예전에는 상급지로 이렇게 이동하는 약간의 상승 이동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하락 이동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게 같은 수여도 그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내용이 다른 게 집값이 먼저 급등을 해버리니까 2년 동안에 전세가도 급등을 해버리니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지금 부담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내 집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상급지로 이동하는 거는 거의 이제 언감생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쓸 수 있는 카드는 뭐냐? 하급지로
조금 더 급이 낮은지로 이동을 하면서 전세금을 낮추려고 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주하는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 그런 뉴스 기사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는 입주 물량이 지금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주하려는 수요를 지금 다 입주 물량에서 다 지금 소화를 하고도 입주 물량이 지금 남아도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급지로 이동하면서 전세가가 낮춰지기에 가장 최적의 조건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소진님 말씀대로 거래가 없다 하는 기사들이 많지만 네. 진짜 보면 동네에 오며 가며 보면 진짜 이사가는 집들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약간 상급지로 가는 이동이 아닌 네. 약간 하급지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단 상승장에서 무주택자들이 집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네. 많이 샀기 때문에 임차인에서 자가로 많이 변했단 말이죠. 그래서 임차 수요가 줄어든 건 많이 줄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임차인들이 아예 제자리에 있느냐? 그게 아니고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월세 거래량 보면 매매 거래량 줄은 거에 비해서는 전월세 거래량은 어느 정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거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얘기고, 근데 왜 전세가 하락으로 연결이 되느냐? 하급지로 이동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뉴스 기사로 정말 많은 걸 좀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 상황이 변하면 그에 따른 사람들의 행동,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이 다 변해요. 그 시장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거의 자동으로 이렇게 굴러가는 느낌이 납니다. 그 소장님은 이미 이런 걸 많이 오랜 기간 동안 또 겪어보셨으니까 네. 상승장 때는 어떻게 변하고 하락장 때는 어떻게 변한다는 아시지만 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상승만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장은 어떻게 네. 되는지는 정말 상상도 안 되고 그렇죠. 생각도 네, 못하니까요. 네. 경험을 했어도 그냥 관심이 없게 그냥 흘러간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네. 하락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의지적으로 할 때 시장이 변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면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개미잖아요. 네. 개미는 항상 다 눈치를 보면서 시장 상황에 순응하는 행동을 하거든요. 여기에 거스르는 행동을 했을 때 아무런 효과가 날 수도 없고 그 사람한테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순응해야지 여기서 역행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자동 느낌이 나는. 뭔가 씁쓸한 개미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개미는 어쩔 수가 네. 없어요. 항상 개미는 시장에 순응해야지 역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슈퍼개미가 될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